안녕하세요. 요즘은 창업이나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죠. 청년 창업이라고 20대 파릇파릇한 젊은이들 중에도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또 회사를 세우기도 한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 역시 20대 후반 젊은 나이부터 사업을 운영했었는데요. 당시에는 저 역시 젊은 사장님으로 주변에서 신기했는데 요즘은 음식점이나 카페를 가면 정말 어린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사실 저는 꽤 오랫동안 목욕시설을 운영했어요. 부모님이 운영했던 가게여서 어릴 때도 종종 일 도와준다고 나가고는 했으니 거의 평생 그쪽 분야에서 일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나이도 들고 오랫동안 쉬지 않고 일해서 휴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은퇴를 결심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가게를 계약하러 온 친구가 20대 초반의 엄청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은퇴한 아버지랑 같이 운영하려고 가게를 알아보러 다녔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이기도 하고, 이제는 20대 친구들도 사업을 할 정도로 시대가 변했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게다가 아버지랑 사이좋은 모습이 참 예뻐서 좋은 조건의 계약을 하고 저는 귀여운 손주들과 함께 행복한 인생의 6학년을 보내고 있어요.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부모님도 대중목욕탕을 운영했어요. 제가 초등학생쯤일 때부터 운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규모가 꽤 있는 곳이었죠. 동네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 당시 주변 아이들도 다 저희 목욕탕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남자아이, 여자아이 할 것 없이 목욕탕 카운터에 앉아 있으면 학교 친구들을 다 만나고는 했죠. 가끔은 어린 남자아이들을 아줌마들이 여탕에 데려가기도 했는데 그러다 또래 여자아이들을 마주치면 주랭랑을 치기도 했어요. 게다가 같은 학교나 반 친구들을 마주치기라도 하면 엄마 때문이라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기도 했죠. 평일에는 아줌마들이 간식거리를 들고 찾아와서는 수다를 떨면서 목욕을 즐기기도 하고, 주말이 되면 늦잠 자고 싶은 아이들은 일찍부터 끌고 나와 따뜻한 탕에 넣고 때를 불려서 오랜만에 깨끗하게 빡빡 씻기기도 했어요. 저야 부모님이 목욕탕을 운영하시니 주말이나 명절 등 특별한 날에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 탕에서 목욕을 즐겼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수도시설이나 보일러가 요즘처럼 좋은 시대도 아니었고 집집이 욕조가 당연하게 있던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엄청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매일 걱정 없이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면서 탕에서 반신욕까지 즐길 수 있던 게 말이죠. 또 항상 따뜻한 물로 깨끗하게 씻으면서 다니니 저에게는 늘 좋은 냄새가 났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집에 따뜻한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수도 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아 매일 샤워하는 게 어려운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집이 목욕탕을 하니 하루에 한 번 부드러운 냄새가 나는 비누로 몸을 뽀득뽀득 깨끗하게 씻고 다닐 수 있었죠. 학교에서도 늘 아이들이 저에게는 향긋한 냄새가 난다며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저 역시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뽀얀 얼굴과 늘 향기로운 머리카락을 흩날릴 때면 뿌듯함에 어깨가 으쓱해지고는 했죠. 중고등학교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괜히 목욕을 하다 동네 친구들을 마주칠까 걱정이 되어 거의 마감을 할 때쯤 늦은 밤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면 청소를 돕기 전 샤워를 하고는 했어요. 엄마는 어차피 어릴 때부터 볼 거 다 본 사이인데 괜히 유난이라며 일찍 씻고 들어가서 공부를 하라고 했지만 저는 카운터 구석에서 숙제를 하면서 사람들이 다 나갈 때까지 버텨서 목욕을 하고는 했죠. 초등학교 때는 하루 종일 목욕탕에서 놀다가 부모님이 퇴근하는 것을 기다려 집에 들어갔지만 중고등학생 때부터는 슬슬 저도 일손을 거들기 시작했어요. 카운터를 보기도 하고 목욕탕 안쪽 작은 매점이 있는데 음료나 속옷, 비누 등 물품을 채워두기도 했어요. 특히 마감하고 나서 탕 청소가 정말 손이 많이 갔는데요. 탕의 물을 다 빼고 그 안쪽까지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하는데 한 개만 해도 숨을 가쁘게 몰아쉴 정도로 힘들어요. 쭉 늘어선 수도꼭지 하나씩 깨끗하게 비누칠해서 청소하고 바가지랑 세숫대야 의자까지 걷어서 정리하다 보면 체력이 쭉쭉 빠져나가죠.
그래도 다 마무리하고 나서 평상에 누워 달콤한 우유 하나를 쭉 마시면 아, 하루가 굉장히 보람차게 느껴져요. 어쩌면 그 보람 때문에 제가 목욕탕을 물려받은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언니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던 남자랑 일찍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오빠는 자기는 방랑자라며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면서 지냈어요. 사실 언니 오빠는 어릴 때부터 뺀질뺀질 목욕탕 일을 거의 도운 적이 없기도 했어요. 나이 차이도 있다 보니 먼저 일찍이들 집을 떠나고 부모님 곁에는 저만 남았죠. 저는 공부에도 관심이 없었고 오빠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도 크게 흥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익숙한 동네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게 좋았죠. 그렇다고 언니처럼 연애나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라 그냥 부모님 곁에 남아서 묵묵히 목욕탕 일을 도왔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 역시도 목욕탕을 막내에게 물려줘야겠다 했던 것 같아요. 20대 중반쯤 워낙 시설이 오래되고 노후한 곳이 많아서 대대적으로 공사를 진행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설날, 추석, 크리스마스 등 하루도 쉬지 않고 목욕탕을 이끌어오던 부모님이 처음으로 일을 하지 않고 쉬었던 때였어요. 오래된 시설들을 대대적으로 공사하고 다시 문을 열었고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 줄을 이어서 찾아주었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운영을 하다가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께서 먼저 돌아가셨고 저랑 어머니가 남아서 가게를 지켰어요. 그쯤 목욕탕을 자주 오던 아주머니 한 분이 이제 20대 중반이니 슬슬 결혼 생각도 해야 하지 않냐며 한 남자를 소개해 주었는데요.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이 있었나 싶을 만큼 얼굴도 성격도 좋더라고요. 그렇게 1년 정도를 만나고 저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자동차 공정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업무량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매일같이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공장이 급하게 밤샘 작업을 하는 날에는 덩달아 집에 들어오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월급이라도 많다면 참고 일하겠지만 버는 돈까지 적다 보니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래서 몇 년만 버티면 더 큰 회사로 이직할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꾸면서 버텼어요. 한국이 자동차를 정말 잘 만든다며 앞으로도 일자리를 잃어버릴 걱정은 없을 거라면서 말이죠. 그 사이 저는 결혼 2년 만에 임신했는데 배가 불러오고 몸이 무거워지면서 점점 목욕탕 운영을 하는 게 어려워졌어요. 어머니도 연세가 많아져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청소나 힘든 업무는 거의 손을 대지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그날도 마감 시간이 되어서 저 혼자 정리를 하려고 여탕으로 들어갔는데 한 여자가 아이와 함께 뒷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 그냥 두셔도 되는데 제가 정리하면 돼요. 아니에요. 제가 늦은 시간에 와서 종종 뒷정리하는 모습을 봤었는데 그때마다 너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 모습 보니까 저 아이 임신했을 때 생각이 났어요. 그때 저도 배가 너무 나와서 혼자서 그릇 하나 설거지하기도 힘들어서 낑낑거렸거든요. 그래도 이제는 자기도 좀 컸다고 우리 아들이 많이 도와주고 그래요. 아이 가졌을 때 몸도 무겁고 움직이기도 힘든 거 충분히 알아서 제가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같은 아기 엄마끼리 도와야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다음번에 오시면 제가 목욕비 한번 무료로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 근처 사시나 봐요? 이 시간에 목욕하러 오시는 거 보면... 네. 완전 근처는 아니고 사실 지금 아이랑 둘이 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는데 보일러가 너무 오래된 거라 뜨거운 물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교체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며칠에 한 번 이렇게 아이 데리고 와서 여기서 씻고 가요. 시골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일자리를 찾는 중이라 곧 일자리 찾아서 돈 벌고 하면 보일러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어머, 그래요? 실례지만 남편은 혹시... 아, 사실
아이 아빠는 애가 뱃속에 있을 때 세상을 떠났어요. 둘 다 가족이 없이 보육원에 맡겨졌다가 거기서 만났거든요. 어릴 때부터 봐온 사이라 보육원 퇴소하자마자 같이 살기 시작했고 결혼을 약속하고 돈을 모으려고 열심히 일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애 아빠는 꼭 드레스라도 한번 입혀야 자기가 소원이 없겠다고, 그래서 그때 시골리고 정식으로 혼인신고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아이를 갖게 됐는데 애 태어나기 전에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한다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하다가 그러다 사고가 난 거예요. 애아빠 실수라 보험금이나 보상도 없었고 혼인신고도 하기 전이라 어차피 저는 가족도 아니었고요. 임신했을 때부터 다니던 공장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래 다녔던 곳이라 아이도 낳고 나서도 제 사정을 많이 봐줬어요. 같이 일하던 이모들도 많이 도와줬고요. 그런데 얼마 전 공장이 화재로 문을 닫아서 일자리를 잃었어요. 시골이라 일자리가 많지도 않고 사실 따지고 보면 고향도 아니니까 꼭 거기 있을 이유가 없다 싶어 상경했어요. 서울 가면 그래도 일자리가 많다고 해서 그나마 남은 돈 가지고 무작정 아기랑 같이 올라왔는데 어린 아기 있는 엄마가 마땅한 일자리 찾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다들 애는 어떻게 하냐, 어디에 맡길 거냐 물어보고 아기 때문에 일하다 집에 가야 하면 어떡할 거냐 하는데 참 뭐 하나 쉬운 게 없네요. 자신을 따라 뒷정리하는 아이를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저는 남편도 있고 어머니도 살아계신데도 배가 불러오면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세상에 혼자 남아 자신의 아이를 키워야 하는 부담감이 어떨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나이도 저랑 비슷한 또래인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의지할 가족 하나 없이 살았다고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자란 저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기 혹시 지금 당장 근무하는 곳이 없으면 저희 목욕탕에서 일손을 좀 도와주면 어때요? 저희 어머니도 나이 때문에 가게 나와보기도 힘들고 저도 몸이 무거워지다 보니까 일하기가 벅차거든요. 더 좋은 일자리 생기면 언제든 그만둬도 되고 출근하는 동안 아이 데리고 와도 괜찮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학교 끝나면 여기로 출근하다시피 다녔고 일하는 아주머니들이나 손님들도 아기 좀 와 있다고 뭐라 할 사람은 없거든요. 카운터 사무실에서 놀아도 되고 일 끝나면 아기랑 같이 목욕도 할 수 있으니까 일자리 찾을 때까지 지내기 편할 거예요. 정말요? 정말 그래도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야 너무 좋죠. 안 그래도 일할 곳이 마땅치 않은데 아, 곧 월세날도 다가와서 걱정이 너무 많았는데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일할 기회를 주신다니 정말 감사해요. 에이, 좋은 곳은 무슨요. 월급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대신에 목욕비는 안 받을 테니까 아기 데리고 매일 와도 돼요. 쉬는 날에도 목욕비 안 받을 테니까 언제든 와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아, 안 그래도 목욕탕 오는 것도 비용이 은근히 부담이라 며칠 버티다가 오고는 했는데 밖에서 냄새 난다고 다른 애들이 놀릴까봐 마음 졸였거든요. 엄마가 되어서는 돈 없다고 애 씻는 것도 매일 못 해주고 사실 씩씩한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많이 힘들고 고민이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 제가 열심히 일해서 이 은혜는 꼭 보답할게요. 그래요.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다 고맙네.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아, 몸도 무거운데 남편은 맨날 야근이지. 어머니는 무릎 아프다고 가게 나와보시지도 못하지. 저도 앞으로 아기 낳기 전까지 어떻게 하나 걱정 많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겠다고 나서주는 직원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휴, 이제 마음 푹 놓고 일할 수 있겠네. 알고 보니 나이도 동갑이더라고요.
일하는 아주머니들은 다 나이가 많아서 오랫동안 봐서 친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또래 친구는 없었는데 더 잘됐다 싶었죠. 게다가 저보다 아이를 먼저 낳아 키운 육아 선배다 보니까 임신 기간에 조심해야 할 부분부터 이것저것 알려주는 것도 많았어요. 7살인 아들도 엄청 얌전하고 똘똘했죠. 한쪽 사무실에서 매일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놀았고, 저녁 시간이 되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남탕에 가서는 뒷정리를 하고 청소하는 걸 도와주더라고요. 일찍 철이 들어서 그런 건지 애가 엄청 반듯하고 착하고 성실했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아이가 세상을 떠난 아빠를 꼭 닮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혼모 친구는 일을 맡기기를 정말 잘했다 생각이 들 정도로 성실하게 근무했어요. 성격도 싹싹해서 일하는 아줌마들은 물론 손님들이랑도 금세 친해져서 잘 지내더라고요. 일머리도 뛰어나고 센스도 좋아서 제가 말하지 않아도 손길이 필요한 부분을 알아서 딱 챙기는데, 와, 이건 타고났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덕분에 저는 일손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마치 자기 가게처럼 열심히 해주는데 조금이라도 돈을 더 챙겨주고 싶을 정도로 고맙더라고요. 임신했을 때는 무리하면 안 된다, 무거운 거 들면 안 된다 하면서 제가 물건이라도 옮기려고 하면 뛰어와서는 도와주고 했어요. 일을 잘해서 가게 운영하면서 많이 의지가 되기도 하고, 육아 선배로서 그리고 때로는 동갑내기 친구로서 곁에 있어줘서 더욱 고맙기도 했어요. 맨날 목욕탕에서만 일하다 보니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었는데 시간 남을 때마다 같이 수다를 떠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항상 나이가 더 많은 아주머니랑만 부대끼느라 몰랐는데 또래랑 일하는 건 이런 재미구나 싶었죠. 몇 달 후 저는 아이를 낳았고 출산을 한 이후 몸을 회복하는 동안도 그 친구가 열심히 일해주었어요. 성실하고 착한 직원이기는 해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라 괜찮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 저 대신 가게 나가보던 어머니가 어디서 그런 직원을 구했냐며 사람이 너무 성실하고 됨됨이가 훌륭하다고 칭찬하더라고요. 일도 잘하고 싹싹하고 보는 사람 없다고 농땡이 피우지도 않는다면서 정말 좋은 직원을 잘 뒀다며 칭찬했어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이제 자신은 가게 운영을 내려놔도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직원을 뽑는 능력까지 키운 것을 보니 이제는 진짜 혼자서 가게를 운영해도 되겠다면서 아기 100일 지나고 나면 완전히 저한테 물려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100일쯤이 지나고 나서 어머니는 가게를 완전히 저에게 물려주었고 집에서 손주를 봐주었어요. 원래도 거의 제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막상 혼자라고 생각하니 막막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아직 아이도 어려서 엄마 손길이 필요할 텐데 괜찮을까 싶기도 했고요. 남편에게 고민을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자기가 직장을 그만두고 일손을 돕겠다고 했어요. 정말? 근데 당신 가고 싶은 회사가 있었잖아. 거기서 경력 쌓아서 이직하고 싶어 했잖아. 나도 일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지나고 보니까 맨날 일한다고 당신 임신했을 때 옆에서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했잖아. 아기 낳고도 옆에서 내가 해준 것도 없고, 이대로면 아이 자라는 동안도 아빠의 빈자리가 클까봐 걱정되기도 해. 당신 혼자 목욕탕 운영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남편이 되어서는 또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목욕탕 일도 우리 딸 키우는 것도 내가 도울 테니까 앞으로는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자. 남편의 큰 결심 덕분에 저는 목욕탕 운영과 육아를 둘 다 할 수 있었어요. 목욕탕 일이 처음이라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남편은 금방 적응하더라고요. 카운터도 잘 보고 돈 관리도 잘하고 또 청소도 엄청 꼼꼼하게 잘했어요. 미혼모인 소정씨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목욕탕으로 달려와서 제 남편을 도와 일을 거들었어요. 그 덕에 저는 한 1년 동안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육아와 산후조리를 할 수 있었죠. 1년 정도 적응 기간을 거치고 다시 본격적으로 목욕탕 일을 맡게 된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남편이 집에서 아이를 보기로 했고 저는 카운터에 앉아 있었죠.
근데 가게 문 밖에서 웬 꼬마의 둘이 쭈뼛거리면서 계속 서성거리더라고요. 안에 있는 부모님이나 가족을 기다리는 건가, 아니면 목욕하기 싫어서 저렇게 있는 건가 싶어 살펴봤는데, 눈이 마주치니 화들짝 놀라면서 잠시 사라졌어요. 좀 이상하기는 했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학교에 갔다 돌아온 소정의 아들이 가게 앞에서 그 친구들과 인사를 하더라고요. 친구를 보러 왔던 건가 하면서 귀여워서 흐뭇하게 보고 있었는데, 이내 아이들 얼굴이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저 조그만 아이들이 뭐가 저렇게 심각할까 싶어서 괜히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막 이야기를 나누더니 쭈뼛거리면서 셋이 목욕탕 입구로 들어왔어요. 저기, 저, 사, 사장님, 응? 학교 잘 다녀왔어? 네. 그런데 여기, 저희 반 친구들인데요. 그게, 왜? 무슨 일인데? 저기, 그게, 그러니까, 아이, 그냥 내가 이야기할게. 아이, 비켜봐.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사실 여기 할머니랑 종종 목욕하러 왔었는데요. 우리 집이 뜨거운 물이 안 나와서 겨울 되면 할머니랑 왔었어요. 자주 온 거는 아니라서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할머니가 아파서 돈을 하나도 못 벌었어요. 집에서는 너무 추워서 제대로 씻을 수가 없어서 맨날 대충 몸만 닦았는데 오늘이 동생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꼭 따뜻한 물로 동생을 목욕시켜주고 싶은데 제가 여기 가게 앞에 쓰레기도 줍고 청소도 할 테니까 혹시 오늘만 돈 안 내고 목욕탕을 써도 될까요? 오래 안 입고 진짜 빨리 하고 나올게요. 저는 안 씻고 동생만 씻으면 돼요. 청소도 원하는 만큼 시키셔도 되니까 제발 부탁드려요. 오늘만큼은 제발 동생이 따뜻한 물로 편하게 씻었으면 좋겠어요. 꼬맹이들끼리 모여서 뭘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나 했더니 알고 보니 엄청 심각한 대화였더라고요. 당장 돈이 없는 아이가 겨우내 찬물로만 목욕을 한 동생을 위해 용기를 낸 거였어요. 아마도 같은 반 친구이자 엄마가 여기서 일하는 소정 씨 아들에게 먼저 의견을 물었던 것 같아요. 같이 부탁하는 걸 도와달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자기는 안 씻어도 어린 동생은 제발 따뜻한 물로 씻게 해달라며 간절하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어른이 거절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다른 아이들은 생일 선물로 맛있는 음식이나 커다란 장난감이나 용돈을 바랄 텐데 따뜻한 물로 목욕이라니. 기본적인 생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아이들의 삶이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저 역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라서 그런지 그 모습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가게 앞은 아저씨가 맨날 청소해서 괜찮아. 청소는 안 해도 되니까 편하게 목욕하고 돌아가. 그리고 동생만 시키지 말고 너도 같이 들어가서 목욕하고 가렴. 겨우내 찬물로만 샤워하다간 둘 다 감기 들어서 병원비가 더 나올지도 몰라. 어차피 동생 목욕 도와주려면 너도 들어가야 하니까 둘이 같이 씻고 나와, 응? 매점 아저씨한테 사장님이 샴푸 달라 그러고 때 미는 돈 카운터에 냈다고 밀어달라고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할머니가 돈 벌면 꼭 갚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꼬맹이들은 신이 나서 후다닥 남탕으로 들어갔어요. 옆에서 마음 졸이면서 같이 보고 있던 소정씨 아들도 그제서야 환하게 웃더라고요. 아이들은 인지야 얼굴에 드리웠던 그늘을 걷고 자기 나이에 맞게 웃으면서 남탕으로 들어갔죠. 아들이 학교에서 올 때쯤이라 나와본 소정씨는 애가 보이지 않아 어리둥절한 표정이더라고요. 아까 반 친구가 동생이랑 찾아와서 같이 탕에 들어갔어. 반 친구? 응, 할머니랑 사는 형제던데? 혹시 자기도 알아? 그 친구. 알지. 둘이 친해서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 그런데 같이 목욕하러 왔어?
집안이 어렵게 산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목욕비가 없어서 계속 찬물로만 씻었다고. 안 그래도 이번 겨울에 할머니가 돈을 못 벌어서 계속 찬물로 씻었다고 하더라. 돈은 없는데 자기가 가게 앞 청소라도 할 테니까 목욕시켜달라고 하는데, 아, 마음이 너무 찡하더라. 아이고, 애들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자기들은 못 키우겠다고 할머니한테 맡겼다고 하더라. 친할머니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 후로 한 번도 부모님이 찾아온 적이 없다네. 자기 엄마도 안 보고 자식도 안 본 거지. 그 형이라는 애가 책임감도 강하고 엄청 똘똘한가 보더라고. 학교에서도 공부도 잘한다던데. 맨날 동생도 살뜰하게 챙기고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집안일도 다 하나 봐. 아휴, 아직 초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대단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아휴. 아이들 사연을 듣고 나니 마음이 더 안 좋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마땅치가 않았어요. 소정 씨처럼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이 무거워져서 근처 빵집에 가서 케이크를 하나 샀어요. 1시간 반 정도 지나니까 들어갈 때와 다르게 뽀얀 얼굴의 아이들이 나왔어요. 씻어놓으니까 둘 다 인물이 훤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가 오늘 은혜는 어떻게든 꼭 갚을게요. 은혜는 무슨, 괜찮아. 그리고 이거 가져가서 먹어. 이게 뭐예요? 오늘 동생 생일이라며. 그래도 특별한 날인데 케이크에 초는 꽂아야지. 비싼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동주랑 친한 친구라고 해서 주는 거야.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내고 동생이랑 할머니 잘 챙겨드려. 그, 감사합니다. 너도 얼른 인사드려. 아줌마, 감사합니다. 그 애는 케이크를 받아들더니 순간 울컥했는지 눈가에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그래도 울기는 부끄러웠는지 애써 울음을 꾹 참으면서 고개 숙여 인사를 했어요. 옆에 동생을 콕 찌르며 같이 인사를 시켰죠. 어떤 복잡한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만큼은 케이크에 초를 꽂으면서 다른 건 다 잊고 즐거운 마음으로 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돌아간 후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가게 문을 열려고 나왔더니 앞에 마당이 깨끗하더라고요. 첫날에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만 가게 앞이 평소보다 깨끗했을 수 있다고 하면서 넘어갔죠. 그런데 다음 날에도 또 그 이후에도 항상 가게 앞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원래도 앞쪽이 심하게 지저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평소보다 훨씬 깔끔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주 주말 눈이 와서 확신할 수 있었는데요. 창밖을 보니 눈이 꽤 쌓여 있길래 오늘은 가게 앞을 더 넓게 쓸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출근했는데 아니 글쎄 이미 누가 치워놨더라고요. 목욕탕 입구부터 그 앞까지 깔끔하게 눈을 쓸어서 한쪽으로 밀어둔 것을 보고 확신했죠. 누군가 일부러 저희 가게 앞을 청소해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음날은 원래 가게 문을 여는 시간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누가 청소를 해주는 건가 몰래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동생을 데리고 목욕탕에 왔던 아이가 빗자루를 들고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익숙한 듯 가게 입구부터 앞쪽까지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 얘. 사장님. 이번 주 내내 네가 우리 가게 앞 청소한 거야? 어제 눈 오는 날에도? 네. 아침에 가게 열기 전에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너도 참. 그날 공짜로 목욕시켜주신 것도 감사한데 케이크까지 사주셨잖아요. 그렇게 달고 맛있는 케이크는 처음이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돈은 없고 할 수 있는 게 이거였어요. 안 그래도 된다니까 참.
없이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베푸는 걸 무조건 받기만 하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저는 부족하게 사는 거지, 불쌍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갚을 수 있는 부분은 갚고 싶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아이는 아주 당차고 야무졌어요. 당돌한 아이의 모습을 보니 대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 좋아. 사실 네가 매일 청소해주니까 일거리가 줄어서 아줌마도 좋더라. 그럼 앞으로 일주일에 3번 정기적으로 가게 앞을 청소해주면 어떠니? 대신 할머니랑 동생 데리고 목욕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오는 거로. 아,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공짜가 아니지? 그러니까 앞으로 목욕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서 해. 네가 청소하는 것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거니까. 오케이? 네, 좋아요. 저 앞으로 더 열심히 청소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3번, 아이는 가게 앞을 청소하게 되었어요. 매일 와서 목욕해도 된다고 했지만 아이는 꼭 자신이 청소한 만큼만 오더라고요. 빚지는 걸 싫다고 우기는데 어디서 저렇게 칼같이 계산하는 법을 배웠나 싶어요. 대신에 올 때마다 꼭 동생과 할머니는 함께 했는데요. 부담된다고 동생만 보내거나 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그나마 다행이었죠. 저희 가게 청소도 해주고 할머니랑 동생이랑 목욕하러 오면서 얼굴도 자주 보며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죠. 그렇게 우리 가게 청소를 해준 지도 어느새 2달 정도가 되었어요. 2월이 되었지만 아직 겨울이라 그런지 날씨가 꽤 추웠어요. 며칠 전에도 눈이 살짝 내렸으니 아직 겨울이 같다고 할 수는 없었죠. 그래도 저희 목욕탕은 아침에 청소를 해주는 성실한 요정이 있어서 걱정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반찬으로 김치찌개나 해야겠다 싶어서 오후에 슈퍼마켓에 들렸어요. 두부를 사려고 들어갔던 길 입구에서부터 웬 아이 울음소리가 나더라고요. 들어가 보니 저희 목욕탕 청소를 해주는 형제였어요. 형은 고개를 숙여서 죄송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동생은 옆에서 계속 울고 있더라고요. 어머, 무슨 일이에요? 어머, 목욕탕집. 진짜 나 정말 미치겠어. 아니, 글쎄 요 꼬맹이가 판매하는 즉석 복권을 조금 긁어버렸는데 자기들은 이거 살 돈이 없다고 죄송하다고 무조건 봐달라잖아. 근데 이거 나도 팔지도 못하고 얘네 때문에 지금 손해나는 건데 무조건 돈 못 낸다고 하면 그만이냐고. 안 그래도 요즘 인기 많아서 물건 가져다 놓으면 그냥 불이 나게 팔리는데 이렇게 만들어두면 팔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나 정말 속상해 진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짜 돈이 없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돈 내는 거 빼고 뭐라도 할게요. 심부름 시키실 거 있으면 다 할게요. 아니, 이게 봐줘서 될 문제니? 그리고 난 그런 심부름 말고 물건 값을 받아야 한다니까. 너희 때문에 나는 지금 판매할 물건을 손해본 거야. 너희들 이거 어떡할 거야? 응? 나는 팔지도 못하고 다른 손님은 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가서 엄마 아빠를 불러오든 집에서 돈을 받아오든 해결해야 할 거 아니니? 무조건 죄송하다고 봐달라고만 하면 어떡해? 응? 아유 시끄러. 넌 그만 좀 울어. 누가 보면 내가 나쁜 사람인 줄 알겠다. 아유. 카운터에는 모서리 쪽이 긁힌 복권이 하나 올려져 있었어요. 가서 부모님을 모셔오라는 이야기에 더욱 고개를 푹 숙인 형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속 잘못했다며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늘 당돌했던 아이가 이렇게 기가 죽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복권이 긁혀서 내용이 드러난 것도 아닌데 너무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복권 제가 살게요. 아? 제가 아는 애들이에요. 그 복권 그냥 제가 살게요. 500원이죠? 정말 그래도 되겠어? 네, 여기요. 돈 가져가면 되죠? 그리고 이거 사탕도 1개씩 할게요. 저는 아이들한테 카운터에서 사탕을 하나씩 들어 손에 쥐어주고는 먼저 나가 있으라고 했어요. 목욕탕집
그렇게 마음씨가 착해서 어떡해. 저렇게 없는 애들이라고 오냐오냐 해주고 그러면 안 돼. 나중에 당연한 줄 안다니까. 어디 가서 불쌍한 표정만 지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 그런 애들 아니에요. 그건 제가 잘 알아요. 그리고 사장님, 애들이잖아요. 원래 애들은 그렇게 실수하고 얼렁뚱땅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어릴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바보 같은 실수들도 많이 했어요. 그럴 때마다 혼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른들이 애들은 다 그런다며 너그럽게 이해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실수잖아요. 어른들이 제대로 보살펴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디에서 마음껏 실수하고 성장할 수 있겠어요. 인기 있는 물건이 흠집나서 많이 속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쯤 너그럽게 용서하고 지나가셨다면 더 좋았을 것 싶네요. 저는 돈을 올려두고는 가게를 나와버렸어요. 더 하고 싶은 말들은 많았지만 슈퍼 사장님 입장에서도 판매해야 할 물건을 못 팔게 되었으니 속상할 수 있겠다고 애써 이해해보려고 했죠. 죄송해요, 사장님. 또 신세 치고. 아니야. 너희 덕분에 내가 복권을 다 사본다. 이거 요즘 유행이라서 한번 해볼까 싶었는데 잘 됐지. 목욕탕 아줌마들도 다 한 번씩 해봤다는데 나만 못 해봤거든. 덕분에 즉석 복권을 다 사보네. 그리고 이번 주에 눈 내린 거 쓸어줬잖아. 평소보다 더 힘든 일이니까 보너스라고 생각해. 한껏 어깨가 처진 아이들이 기운을 차리도록 애써 밝게 웃었어요. 동생은 달콤한 사탕에 혼난 걸 금세 잊어버리고 웃더라고요. 그렇게 복권을 주머니에 넣어둔 채 잠시 잊어버렸어요. 몇 주 후 이제 2월이 끝나가면서 기온도 많이 올라가고 겨울이 끝나가다 보다 싶어 매일 입고 다니던 두툼한 조끼를 빨아서 넣어두려고 주머니를 뒤졌는데 전에 샀던 복권이 나오더라고요. 흠집이 난 채 그대로 두었는데 이왕 산 거 꽝인지 확인이라도 해보자 싶어서 긁어봤어요. 그렇게 신나게 긁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역시 이런 건 하나도 안 맞아 하면서 꽝으로 끝나야 할 복권이 긁으면 긁을수록 눈을 의심하게 했어요. 이게 뭐야? 아니, 이거 당첨인데? 저는 복권을 다 긁은 자리를 눈을 몇 번이나 씻고 다시 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보고 다시 봐도 당첨이더라고요. 당첨금이 무려 500만 원이었어요. 아니 500원짜리 복권이 어떻게 500만 원이 될 수 있는지 황당하기 그지없었죠. 이게 꿈인가 싶어서 볼을 꼬집어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당첨이라는 사실에 놀란 마음을 잠시 가라앉히고 다시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그리고 복권을 들고 어딘가로 향하기 시작했죠. 누구세요? 목욕탕집 아줌마인데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당첨된 복권을 들고 목욕탕 앞을 청소해주는 아이를 찾아갔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게 사실은 몇 주 전에 슈퍼마켓에서 동생이 실수로 긁은 복권 기억나니? 네, 기억나요. 어, 혹시 뭔가 잘못됐나요? 아니, 그 복권 아줌마가 가지고 왔잖아.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늘 긁어봤는데 여기. 저는 복권을 아이 손에 쥐어주었어요. 500만 원? 1등이에요? 그때 샀던 복권이 1등에 당첨됐더라고. 그런데 이건 그때 네 동생이 긁은 복권이잖아. 동생이 고른 복권이 당첨된 거니까 너희에게 돌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아이는 복권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더니 다시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저희가 당첨된 게 아니에요. 저희는 실수로 복권을 망가뜨렸고 그걸 사기로 한 건 사장님 결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권은 그 슈퍼 아줌마가 가져갈 수도 있었고 아예 다른 사람이 대신 샀을 수도 있어요. 이 복권이 당첨된 건 저희가 아니라 이걸 산 사장님이에요.
그렇지만 동생이 고른 건데. 제 동생도 고른 게 아니에요. 그냥 동생 눈높이에 그게 마침 있었던 것뿐이지.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돈 주고 가져올 수 없었으니 처음부터 우리 것이 아니에요. 저희 사정을 알고 그 상황에서 도와주기로 했던 사장님의 착한 마음이 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가세요. 이건 사장님 거예요. 아이는 제 손을 단호하게 밀어내며 이 복권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솔직히 1등 당첨 복권은 길 가는 사람에게 주더라도 얼른 가져갈 수도 있는데 아이는 당첨금을 확인하고도 단호하게 거절하더라고요. 집안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프신 할머니의 어린 동생까지 당첨금이 충분히 욕심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돈 주고 구매한 것이 아니라며 거절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바른 심성을 가졌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다시 복권을 주머니에 넣고 돌아가는데 영 마음이 편치 않았죠. 아무리 아이가 제가 돈을 주고 샀으니 제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당첨금은 3개월 안에 찾아야 한다고 하길래 우선 받기는 했는데 큰돈을 앞에 두고 마음이 기쁘다기보다는 무겁더라고요. 아이 말처럼 제 돈을 주고 산 복권은 맞지만 일부러 사려고 했던 게 아니니까요. 왠지 아이들에게 가야 했을 복이 제가 받게 된 것 같아서 계속 마음이 무거워 받아온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그냥 계속 놔둘 수도 없었죠. 그래서 결론 끝에 제 마음이 무겁지 않게 돈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50만 원을 빼고 남은 돈을 들고 아이의 집을 찾아갔어요. 일부러 학교에 있을 시간에 찾아갔죠. 문을 두드리니 이번엔 아이들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아이고, 목욕탕 사장님이네. 어쩐 일이에요? 첫째는 지금 학교 갔는데. 그게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요.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아유, 그래요. 들어와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막내는 한쪽에서 혼자 동화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자리에 앉으니 할머니께서는 딱히 내올 게 없어서 미안하다며 바카스 한 병을 들고 왔어요. 저는 할머니와 마주 앉아 지난번 슈퍼마켓에서 아이들을 마주쳐 복권을 사게 된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는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대신 복권을 산 것에 대해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일이. 난 몰랐어요. 애들이 말을 안 해서. 정말 미안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그거 얼마였어요? 내가 줄게요. 아니에요. 그 돈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사실은 그때 아이들 아니, 덕분에 샀던 복권이 1등에 당첨됐어요. 첫째한테는 이야기했더니 자기들 덕분이 아니라고 제 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가라고 하는데도 받을 수 없다고. 그렇네요. 사장님께서 돈을 내고 사셨으니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첨금을 찾아왔는데도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할머니, 이거 받아주세요. 제가 필요한 만큼은 빼고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이 복권은 아이들 덕분에 산 거니까 애들을 위해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부디 부담 가지지 마시고 아이들 키우는데 꼭 사용해 주세요. 앞으로 애들 초중고 대학교까지 공부할 날도 많이 남았잖아요. 애들 공부하는데 보태서 써주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요? 제발 받아주세요. 이건 아이들 덕분에 생긴 돈이니까요. 할머니는 한참을 눈물을 보이면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아이들 잘 키워서 나중에라도 이 은혜를 꼭 갚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애들이 앞으로 바르게 잘 커준다면 그걸로 됐다고 인사를 드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미리 빼두었던 50만 원은 제가 임신했을 때부터
선한 마음으로 저를 물심양면 도와주었던 미혼모인 소정씨에게 전달했어요. 처음 아이들과 인연이 닿게 된 것이 소정씨 아들 덕분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 목욕탕에서 마치 자기 가게처럼 열심히 일해준 게 고마워서 보답을 하고 싶기도 했고요. 얼마 전부터 아이 책상 사주고 싶다고 했잖아. 이걸로 사줘. 그동안 일하는 시간도 아닌데 열심히 해준 것도 고맙고, 내가 가장 힘들 때 곁에서 도와준 것도 정말 고마워. 보답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하지만 그래도 아들 키우는데 보태서 써줘.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금까지도 너무 잘해줬는데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해. 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왜 없어. 앞으로도 우리 목욕탕에서 열심히 일해주면 되지. 고마워.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 앞으로도 목욕탕에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열심히 할게. 소정 씨는 그 돈을 보태서 햇빛도 잘 들어오고 보일러도 잘 되는 집으로 이사를 했고, 아이방도 생겨서 책상도 놓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첫째는 제가 할머니에게 돈을 주고 간 것을 듣고는 저에게 달려와서는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꼭 갚겠다고 다짐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 후 신기하게 저희 목욕탕은 나날이 매출이 늘어갔고, 2년 뒤쯤 우연히 한 동네 찜질방을 가보고 앞으로는 이게 뜨겠구나 싶어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동네에 신문물인 찜질방이 들어오자 한동안 보관함이 빈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 후로 드라마에서 양머리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찜질방 사업은 완전 대박이 났어요. 남편은 제 사업 수완이 놀랍다고 칭찬했지만 저는 이마저도 착한 아이들이 몰고 와준 행운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형제들은 계속해서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무럭무럭 잘 자랐고, 둘 다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찜질방 일손을 도우면서 목욕도 하고 용돈도 벌었어요. 그렇게 저희 인연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쭉 이어졌는데요. 제가 준 덕분에 공부도 할 수 있었다고, 지금도 자신들이 성공한 건 다 제 덕분이라고 고흥을 돌리더라고요. 두 아이들은 참 바르게 자라서 첫째는 의사가, 둘째는 전자로 유명한 대기업에 다니는데요. 지금도 저를 이모라고 부르면서 진짜 가족처럼 살뜰하게 챙겨줘요. 또 소정 씨는 열심히 모은 돈으로 독립해서 찜질방을 차렸고, 아들은 임용고시에 합격해 교사가 되었어요. 미혼모로 혼자 외롭게 아이를 키우던 소정 씨에게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 사랑스러운 손자가 둘이나 생겼죠. 동네 목욕탕에서 인연을 시작한 저희들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서로 연락하며 가족처럼 지내는데요. 어떤 사람은 복권 당첨금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줘버려서 아깝지 않냐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더 좋은 인연을 끈끈하게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준 것 같아서 하나도 아깝지 않네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